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자폐증 대인관계 장애 어떻게 재활해요? 네,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왜 신지식인이라고 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우수 신지식인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 부처 장관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지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폐증 대인관계 장애 어떻게 재활해요?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폐증의 이 특성을 보면은 대인관계 장애가 있다라는 거죠. 대인관계 장애. 대인관계 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한 저항이 있어요. 변화에 대한 저항. 그리고 뭔가에 이렇게 집착하는 행동, 뭔가에 집착하는 행동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언어 장애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언어 장애. 또 발달의 장애, 불균형,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폐증 대인관계 장애, 대인관계라는 것은 사실 사회성이죠. 사회성. 대인관계 장애를 어떻게 재활해요?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 거예요, 이것이. 자, 우리가 이 대인관계 장애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성이라는 측면을 봐야 되는데요. 인간의 사회성이라는 측면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회성이 내가 말을 하면서 또 내가 행동을 하면서 상대방의 말과 행동과 표정이 있어요. 표정. 네, 표정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야 돼요. 감정과 생각을 읽어내면서 그러면서 상호작용을 했을 때 대인관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성이라는 것은 언어와 행동을 포함하고 있고, 언어와 행동은 인지와 정서와 기억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속에 기억이 있고, 그 말 속에 인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말 속에 인간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는 어떤 학생을 만났어요, 이렇게 기억을 말할 수가 있고, 나는 지금 인생과 운명에 대해서 생각해요, 이렇게 나의 생각을 말할 수가 있고, 내가 어제 숲속에 들어갔는데 아주 행복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감정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인간의 행동이 있어요. 행동.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보면은 내가 어떤 그 식당을, 자주 가던 식당을 찾아가는 것은 기억적인 행동이죠. 그리고 내가 저쪽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 오지 말라고 우리가 감정을 표현한다든지, 표정을 통해서 불편한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와 행동은 인지와 정서와 기억을 담고 있고, 이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의 인지와 정서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성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폐성 장애 아동들, 자폐성 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 이 경우에 보면은 사회성이 떨어지는데, 이 사회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언어 능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행동 능력도 떨어지고, 이상 행동이 나타나고, 언어에도 이상 언어가 나타나고, 또 정서 발달이 지연됐고, 또 기억도 뭔가 불균형적이고 이상적인 기억에 대한 능력들이 나타나고, 또 인지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이상한 인지 활동이라든지 또는 인지적 능력이 발달이 지연됐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의 총합이 사회성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성에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언어 자체, 뭐 청각기관이나 뭐 혀나 입술이나 구강에 문제가 있다, 이 조음기관이나
음성기관에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언어장애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이런데 또는 신체의 팔과 다리에 지체장애가 있다. 이런데 인지와 정서와 기억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체장애인들이 충분히 언어와 행동에 장애가 있어도 자신의 인지와 생각과 기억을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폐성 장애 아동들은 인지정서 기억의 발달 장애나 이상 발달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뇌세포의 활동이 인지정서 기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뇌세포의 근본적인 발달과 활동에 장애가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뇌가 있잖아요. 이렇게 뇌가 있으면 이 뇌 안에 뇌세포가 존재하고 있고 뇌 활동, 뇌가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한 과제, 예를 들어서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뇌를 총체적으로 활동시키면서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같은 주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했는데 뇌가 별로 활동하지 않아요. 그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뇌의 활동 능력과 그리고 뇌세포의 발달, 이러한 부분들이 지체가 있고 이상이 있으면은 발달에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인관계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인지정서 기억의 발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지정서 기억의 발달이 있기 위해서는 뇌가 발달돼야 되는 거죠.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뇌세포가 발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뇌활동 영역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뇌활동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은 뇌세포들이 상호작용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죠. 네, 이런 총체적 발달을 우리가 생각해야지만 자폐성 장애 아동들의 우리가 대인관계 장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인관계 장애는 계속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임상을 하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언어가 안 되죠? 아이가 예를 들어서 7살인데 7세 아이인데 발달 수준이 뭐 4에서 8개월에 있는 거예요. 4에서 8개월. 그래서 인지와 정서와 기억이 4에서 8개월이면은 아직 언어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에서 18개월 정도 수준이 돼야지 아이들이 언어나 행동의 적절성들이 나타나잖아요. 동작 모방도 하고 반짝반짝 짝짝꿍 뭐 만세 이런 것도 하고 말도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현재 7살이기 때문에 7살이기 생활 연령은 7살이지만 발달 연령이 4에서 8개월인데 언어를 기대한다라는 건 불가능한 거고 행동도 적절한 행동을 기대한다라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인지정서 기억의 발달이 일어나야 되고 이를 통해서 언어와 행동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발달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회성 발달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자폐성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의 부모님들이 답답하시죠. 7살 되면 내년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빨리 말을 해야 되는데 급한 거예요. 말을. 근데 씨앗을 뿌리고 나서 이 씨앗이 자라나서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지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할 텐데 지금 현재 발달의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도리어 아이한테 이제 막 강압적으로 아주 그 억압적인 그러한 강요된 언어적인 부분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4에서 8개월 된 아이한테 계속 말하라고 계속 아이한테 강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발달에 부정적 영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아이에게 사회성을 기대해서 아이를 뭐 친구들과 함께 있는 곳에 계속 넣어놨는데 아이가 전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못하고 혼자만 있는 거죠. 왜? 이 아이는 현재 4에서 8개월 수준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4에서 8개월 정도면 이제 뭐 깍꿍에 반응을 한다든지 이제 애착이 일어나는, 엄마와 애착이 일어나는, 양육자와 애착이 일어나는 그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친구들과 내가 독립적으로 나를 자제하면서 놀 수 있는 발달은 36에서 48개월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에 가서 5세반이 되면은 아이들이 자신의 언어와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놀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3, 4세 반만 돼도 아이들이 이렇게 집단적 상호작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소수의 2명 이렇게 아주 개인별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집단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개별적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체적 발달이 일어나야 되고, 이 총체적 발달의 중심에는 뇌가 있는 거고, 뇌세포의 발달이 있어야 되고, 뇌세포의 연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뇌세포 영역이 확대돼서 활동하는 발달의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계속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이어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